예, 국민의당 최의회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묻겠는데요. 2014년 안진회계법인이 실시한 STX 조선해양 실사에서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15년 삼정회계법인이 이제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했었고요. 혹시 금융위가 이런 미래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의 전용석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은행도 이 두 회사 실사의 내용에 관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두 분 답변대로라면 금융당국은 특별한 이거에 대해서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라고 보고 결국 회사가 회계법인과 독립적으로 이제 실사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TX 조선해양 실사한 안진회계법인 대표님 좀 나와주십시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예. 수주 물량 추정 근거를 보면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만 있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판단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배 가격에 대한 추정을 하는데 이 배 가격이 그냥 세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따라서 연 3.5%씩 매년 증가한다라는 추정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선박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수금 조건인데요. 당시에 우리가 이 해양 조선이 어려웠던 게 이제 헤비테일 조건, 즉 선수금 앞쪽에서 조금 받고 뒤에 잔금은 마지막에 받다 보니까 유동성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런 조건이었는데 지금 2015년 하반기 이후에 수주분에 대해서는 5차례 20%씩 고르게 수금되는 것으로 굉장히 낙관적인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수주 물량, 가격은 모두 이제 매출액 추정을 과대평가하는 요소가 되고요. 자금 유입도 굉장히 고르게 장밋빛으로 전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노무비는 이제 매년 인력 감축을 꾸준히 하게 돼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내 근로자가 없으니까 이제 하청으로 외주비가 이제 외주로 줘서 배를 짓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외주비,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외주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점점 생산성이 좋아져서 배를 짓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추정을 한 거죠. 근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그런 외주 근로자들이 그렇게 생산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자산 부채 실사하는 과정에서는 충당 부채로 이제 1조 1,000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면은 다시 이거를 환입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보면은 손익계산서상에 이제 환입을 하는데 이거는 공사 원가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다가 다시 공사 원가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환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 많이 있는데 크게는 이런 5가지가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추정이 진짜 회사하고 회계법인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부실한 실사, 미래가치를 추정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 좀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대우조선해양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삼정회의인 대표님께 좀 이따 답변 또 요구하겠는데요. PT 좀 넘겨주시죠. 예. 대우조선해양도 신규 수주 물량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그대로 다 인정을 한다. 세계적인 기관이 클락슨이 전망한 것들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상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주 절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상선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심의에서 안 보이는데 그 두 번째가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인데요. 매년 이게 5척 정도가 연간 5조 원의 수주를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양 플랜트가 2013년도에도 해지가 된 건이 있었고 2014년은 딱 한 건 수주했습니다. 15년은 아예 없었고요. 근데 16년부터 17년, 18년, 19년까지 연간 5건씩 이제 수주가 될 거다. 그래서 연간 5조 원씩 매출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여기도 이제 원가율을 분석해 보면
해양 플랜트는 계속 손실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 원가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 매출액을 100%를 넘게 되는데 이게 몇 년 지나가면 금방 다 이제 이익이 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해양 플랜트의 수주 계획과 이익 추정이 저는 이거 역시 과연 회사와 회계법인의 독자적인 판단이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진회계법인과 삼장회계법인 대표님들 좀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실사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매출 추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 전망치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노무비나 또 외주비 같은 것은 회사의 구조조정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은 과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장회계 대표님도. 예, 삼정회계 대표 김교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미래를 예측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수주산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나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또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회사의 과거의 자료와 수주,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전문기관들의 보고서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클락슨 리포트나 유가는 블룸버그나 월드뱅크의 자료를 활용해서 거기에 근거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주가 합리적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글로벌 이런 전문기관조차도 예측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유례없는 불황으로 인해서 클락슨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예측한 1년치 금액에 실제로 6개월까지 10%밖에 글로벌 수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와 조금의 추정에 큰 차이가 난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클락슨 리포트는 상선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나 제가 알기로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전망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부분 말씀드렸던 건데 나중에 좀 사후적인 설명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사도 없이 그 서별관회의에서 STX 조선해양에 대해서 1조 원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실사를 하면서 껴맞춰야 되는 그런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대우조선도 실사 직전에 서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우조선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큰 틀의 흐름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추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런 실사나 구조조정 과정은 답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고 이런 정부 기관에서 서별관 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또한 이제 전문성을 키우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최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